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650분 가까운 분이 들어오셨고요. 미무수아님, 써니스카이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콩으로도 김태현님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자리 지켜주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신보라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대선 관련 뉴스를 좀 짚어보고 가죠.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법원이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재판부가 내놓은 판단의 근거 내용 또 지금 상황은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였죠. 먼저 서울 서부지법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요. 네. 이어서 서울 남부지법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방송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을 실시하기로 지난 18일 결정한 바 있었는데요. 이 양자 토론이 법원에 의해서 이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횟수, 형식, 내용 구성뿐만 아니라 네.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가처분을 인용했고요. 서울 남부지법 재판부는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라 할지라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심상정 후보가 속한 정의당이 이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토론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네.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양자 토론을 결정했던 방송 3사는 다시금 여야 사당에게 공문을 보내서 사자 방식의 토론회를 31일 또는 2월 3일 열자고 제안을 했고요. 네. 이에 대한 응답을 27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이네요. 네. 각 당이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오전 지금 국민의힘에서 31일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을 하자는 지금 제안을 해온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자 토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합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방송 토론이 제약이 걸린 건 방송 토론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하자는 제안이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이제 사자 토론이 이루어질지 양자 토론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사자 토론이 과연 또 성사가 될까? 지금 앞서 공직선거법에 이제 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다, 기준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양자보다 사자가 더 낫냐, 또 아니면 법원의 결정이 뭐 아쉽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저는 이번 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과가 최종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부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선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좀 마땅한 방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법원에서도 근거로 들었던 법률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법안이 평소에는 이제 소수 정당, 원내 정당이 아닌 원외의 군소 정당들이 이제 TV 토론을 할 때 원외 정당들의 후보들도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위헌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근거로 사실 들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랬던 맥락에는 이제까지는 그래도 지지율이나 원내 정당 의석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다 이제 같이 패널로 참여를 당연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만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두 당을 중심으로 해서 3, 4에서 토론회를 제안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나 평등권, 후보의 평등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타 당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거나 지지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평등권을 좀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해서 좀 반갑고 마땅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다만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사적인 공간에서의 TV 토론이 아닌 이제 양자 토론을 제안한 데에는 사실 법원의 취지를 존중한다라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법원의 취지 자체를 좀 무마시키고 좀 반대하는 약간 그런 취지의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로 전년도 연말이죠. 한 12월 28일경, 29일경 정도에 이제 뉴스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왔던 것이 네.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이제 토론회 제안, 이 후보의 토론회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선 당시에 TV 토론 수차례 했지만 뭐 누가 많이 받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이나 혹은 이제 향후에 진행하게 될 그런 토론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법적인 토론회 정도에 대해서만 좀 응하겠다라는 이제 대답의 취지가 이어지면서 네. 거기에 그것이 지지율의 하락의 좀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는 것이 이제 대중적인 어떤 해석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사실상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 그것이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나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사실 그때는 왜 이제 그 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후보나 다른 이제 3당 이제 정의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처분 인용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이 상황에서 좀 사석에서 두 당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를 진행하자고 하는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우선 가처분 인용 직후에 모든 후보가 그 사자 토론도 다 문제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횟수적으로는 아마 그 법정 토론의 3회 예. 이상으로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번 그 결과를 보면서 살펴보니까 지난 15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유로 그 TV 토론이 무산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7대 대선이었는데 당시 예. 이명박 후보, 뭐 정동영, 이회창, 권영길, 그렇군요. 이인재, 문국현 네. 후보가 출마를 했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세 후보의 그렇죠. TV 토론을 준비를 했다가 그때 당시 이 방송 토론의 기준은 지지율 10%, 여론조사 지지율 10%를 기준으로 네. 그에 해당한 후보 3인을 선택해서 진행을 한 건데 이것도 다른 후보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이제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도 방송 토론회가 중요한 선거 운동이고 그렇죠. 법정 토론회가 개최하기 전에 열리는 첫 토론회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데 그렇죠. 여기에서 누군가가 배제되면 이게 군소 이미지가 박혀서 군소 후보 이미지가 박혀서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맞는 판단이네요. 네. 방송사는 선거운동에 뭐 기획운동을 보장할 임무가 있다. 그렇죠.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이제 무산이 이제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법적 판단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 방송 토론도 그래서 예. 비슷한 기준과 그렇겠네요. 판단 기준이 적용이 됐던 건데 양자 토론 이벤트가 실은 유권자로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사자 간 토론이다 하더라도 뭐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정책 대결을 하면서 실은 뭐 선명성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래서 실은 양자 토론에 대한 원하는 제안도 건 양당은 그렇군요. 원하는 네. 제안도 실은 양자 토론도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계속 그렇죠.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양자 토론 제안은 민주당에서 하고 그걸 이제 응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제 법이 정한 원칙과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걸 감안했을 때 방송사 토론을 그렇게 했던 건 좀 무리였다라고 판단은 되고 다만 또 공직선거법이 이런 애매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2조에는 우리가 이제 선거 방송 토론이 크게 예. 두 가지거든요. 법정 토론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와
뭐 지상파 3, 4건, 뭐 종편 4, 4건, 네. 이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토론, 방송 토론 이렇게 네. 두 가지가 나뉘는데 법정 토론에는 후보 참여 조건이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조건 그래서 하나하나가. 네, 평균 지지율 5% 뭐 이상, 그리고 직전 선거에서 득표 정당이 3% 이상, 네. 혹은 5인 이상 국회의원을 소속한 정당의 후보자. 네.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 방송 토론은 그 조건 자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자율 조그만 재량이 네. 방송사의 재량이 조금 네. 근데 있군요. 법원의 해석은 이 방송 토론도 82조 2항을 준용해서 참여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이제 법의 해석 이 법의 법리와 법의 해석에 저는 좀 일정 정도 또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오히려 법을 더 개정을 하거나 통합시켜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께서는? 저는 언급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양당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 토론이 더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 하에 좀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은 뭐 합리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이 네. 뭐 대중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연말에는 이제 지지율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연말에는 지지율을 따라잡아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사실 민주당에서 좀 제안을 하다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방송토론 가처분 인용 직후에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안을 그러면 사석에서 하자라고 지금 단독 보도를 아까 오기 전에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제안이 어디에서 어디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어떤 취지로 진행되느냐는 이제 지지율이나 선거에서 누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 방송 토론이 법원의 뭐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방송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가는 양 당의 입장이나 취지가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후보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후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방향성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선거가 많이 남았을 지점에는 오히려 양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재량껏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의 약간의 격차가 굉장히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이런 걸 공정성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설 연휴 직후에 굉장히 여론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마땅한 해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시죠, 신보라 의원께서도.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어쨌든 후보자들의 첫 정책 대결을 어떤 형식으로든 좀 보기를 좀 많이 희망을 하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네거티브 대결이 줄을 이루고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답답했죠. 정책 대결은 사실상 좀 많이 실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어떤 식으로든 잘 성사가 되길 희망합니다. 네. 또 같이 날짜가 잡힌다면 또 저희도 같이 보면서 또 후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뉴스를 두 번째 뉴스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웅담 채취를 위한 이제 곰사육과 학대 문제, 환경단체들이 뭐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인데 2026년부터 지금 금지된다, 곰사육이.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어제 환경부 시민단체 지자체들이 뭐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조 전 대표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26일 환경부가 곰사육 종식 선언식을 열고 2026년부터 국내에서 곰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에서 지금 사육 농가로 일컬어지는 곳이 한 20몇 군데 정도 되고 약 300마리 정도로 추정되는 이제 사육 농가에서 살고 있는 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국내 반출이나 이제 관련해서 뭐 웅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기라든지 이전에 사실은 수십 년 전에는 허용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1980년대경에 이제 사육 농가의 어떤 경제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정부가 일정 부분 관련 근거법을 토대로 농가들을 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웅담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거든요. 예.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고 또 국제적으로도 좀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그렇다면 이제 사육 농가와 협약을 맺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큰 이제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농가에서 탈출한 이제 곰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위협할 위기에 놓이거나 아니면 예. 포획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6년부터는 네. 전면적으로 국내 곰 사육을 금지시키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남겨진 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네, 겁니까? 두 곳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관련된 이제 공간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연사 할 때까지 이제 곰을 이제 사육 농가에 가둬둔 채로 자연사 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애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계획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늦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환영을 한다. 다만 이것이 이미 예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4년이나 이 관련된 이행 기간을 주는 것 그리고 4년 동안에는 농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가에서 이제 곰들을 잘 관리를 하다가 2026년에 이제 다시 지자체로 정부 지자체로 이제 옮겨가는 네.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기간이 길다라는 좀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일단 그동안에 계속 논의는 됐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됐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데 농가가 어떻게 과연 또 이걸 이제 받아들였을까 이런 문제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두 분이 느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이제 의원 시절에 한노위에 있었기 때문에 네. 환경부 국정감사 때마다 실은 이제 곰 사육 시설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거든요. 예. 네, 저는 어제 그 협약은 정말 환경부가 열일했다라는 평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한정혜 의원이 그렇죠. 지금 장관을 역임하면서 진행하는데 예. 실은 사회관계 장관회의까지 이 사육곰 종식 의제에 올려서 이것들을 진행을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사육곰 농장주와의 갈등, 그렇죠. 뭐 지자체 이런 현실적으로 본다면. 갈등을 네. 이렇게 타협으로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의제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라. 네, 정부는 정부대로 좀 수수방관하고 했던 그런 기존의 모습들에서 좀 탈피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의 협약은 좀 박수 쳐주고 싶다라는 사실 생각이고요. 정치나 정부가 풀어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네.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양보를 끌어내고. 적절히 끌어내면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갖되 그 기간 동안 농장주의 어떤 보존 조치랄지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그다음에 보호 시설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삼은 건데요. 그렇죠. 물론 이 협약이 뭐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보호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육곰이 거의 500여 마리가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구례에 짓고 있는 그런 곰 보호시설 한 50마리 정도에 불과하고 좀 부족하군요. 서천에 짓고 있는 보호시설은 다른 야생동물들까지 또 포함하는 거라서 추가적인 보호시설 구축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네. 특히나 이제 그간 정부는 그런 웅담 채취랄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농가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어떤 차원에서 실은 묵인하고 방관해고 방조해 왔던 것이 네. 사실인데 어쨌든 이제 그게 사유재산화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시설로 인계를 하려면 농가 소득을 어떻게든 이제 대체해줘야 하는 역할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지금 디테일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4년간의 어떤 유예 기간 안에 빠르게 좀 이전을 하고 네. 이게 농단 채취도 실은 지금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예를 해놨다고 하는데 농단 채취도 사실상 이제 사양산업으로 이제 접어들었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국제협약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국민적 시각 또
그런 내용들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농가 소득을 국가 차원에서 일정도 어떤 뭐 대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네. 보존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예 기간은 있지만 어쨌든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네. 것이 나을 것이다, 현명할 것이다, 뭐 하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조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였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이제 곰사육 농가에서 탈출한 이제 고무로 인한 뉴스들 뭐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본 것 텐데, 같아요. 네. 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뒷산에 네. 이제 곰이 나타나서 하마터면은 또 아이들이 크게 다칠 그렇죠. 뻔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한 이제 의원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제 탈출했던 그 사육 농가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뭐 사육시설을 거짓으로 등록한다든지 아니면은 증식이 이제 불가하거든요, 현재는. 근데 불법으로 증식을 한다든지 곰 고기를 이제 불법적으로 식용으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걸로 적발 건수가 이제 15건이나 이제 해당 농가에서 이뤄졌다는 거예요. 그 탈출을 했던 그 곰이 문제가 탈출한 있는 이미 농가였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 번에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적 행위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의 수익이 불법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단순히 사육 농가의 어떤 뭐 생존의 문제 이런 것보다도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안전의 문제 그리고 동물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좀 예산의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공간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도하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 확보가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관련 근거법을 좀 마련을 해야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목표가 2026년으로 잡은 데에는 특별법을 이제 준비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 결국 정부가 발의를 한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조속하게 관련 법을 좀 통과를 시켜야 이후에 계획을 혹시 단축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역할도 좀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국회에서 뭐 법 통과 안 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닌데 많기 때문에요. 과연 이런 문제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 줄 것인가. 네. 그것이 또 국제적인 기준과 우리나라의 수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인데 제대로 될 것인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네. 마무리하죠.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이제 사육공 불법 증식에 대해서는 더 처벌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그냥 과태료 물리는 정도로는 약하죠. 네, 네. 그게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습적인 불법 행위 같은 경우도 그 불법 증식의 경우 가중처벌 이렇게 하는 방식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또 발의가 됐기 때문에 네네. 우선 유예 기간 동안에라도 이런 불법 행위가 빠르게 근절될 못하도록. 수 있도록 이 법안도 빨리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얘기 듣다 보니까 국회가 바쁘게 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